잠잠함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즉, 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항모 전단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런 해군기지다 라고 반박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해군만의 해군기지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미국의 항모전단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내려서 이렇게 기항하는 동안 65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텐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게 해군기지가 미국의 어떤 중국의 대중국 봉쇄용 해상기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대로, 그것은 아예 수면 아래 꺼뜨려 놓고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면서 미군이 내려서 먹고 마시는 게 다 제주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겼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그 미군이 와서 밥만 먹고 가도록 유흥업소는 일절 짓지 않는 것을 약속해라 했더니, 여성분들도 잔뜩 있는 자리에서 그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바다에 나가서 작전 마치고 들어오면 한 번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해군기지는 명분 자체가 없어요. 남반수송로, 이거는 해경의 고유 임무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남방수송로에서 군사적 긴장, 군사적 분쟁 일어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2호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영해의 힘으로 이렇게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군들은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선일보, 데일리안 같은 가장 보수적인 신문조차도 여기는 국제법상 도서지역이 아니고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그 백타적 경제 수역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상과학기지를 거기다 먼저 건설을 해서 선정권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리하게 그 백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짓는데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영토나 영해로 주장한다거나 하다못해 백타적 경제 수역 기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장만 해도 국제법상 중국이 제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패소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백타적 경제 수역마저도 뺏길 우려가 있다. 더더욱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해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 라고 데일리안에서도 이렇게 그 논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여기를 군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명분들이 다 먹히고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동해상이 됐든 서해상이 됐든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대응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 18시간, 동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 22시간의 출동 시간이 걸리는, 하필이면 우리나라 제일 끝자락 제주도 남쪽에다가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무슨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해군은 막무가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희들 지금 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너희들 기준대로만 해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크루즈 선박의 설계 기준 같은 걸 다 따지기 이전에 군사적으로도 이 해군기지가 얼마나 편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기준 미달인지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작년도에 그 크루즈 터미널을 짓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문제없다면서 강정항에서부터 400m 밖으로는 다 연산호 군락지 천연기념물 442호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해군기지를 그려놨어요. 특별자치도에서 나온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은. 근데 완전히 절반 이상 해군기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보호구역 안에다가 해군기지를 짓고 있는 것이 들통이 났죠. 그리고 항로법선이라는 것을 그려놨는데 여전히 제주도 서귀포 해양공원 80m나 잠식해서 이렇게 항로법선이 그려진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너네들 이거 다 위법 아니냐? 불법이다. 매장문화재 발굴하는 동안은 다 발굴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해서 편법적인 공사를 했고 아예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그 서귀포 해상공원은 완전히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보존지역 구럼비 해안에 있는 절대보존지역을 날치기로 해제해서 탈법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법에 편법에 탈법 다 저지르고 있는 공사 멈춰라.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속값 대입을 한 걸 쫙 보니까 군함마저도 여기 서귀포 해안에 최대 풍속값 26.2m를 적용하지 않고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5m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7등급, 6등급,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그 설계 기준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쉽다, 매우 쉬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풍속값을 대입하니까 딱 중간 조금 많은 풍속값을 대입한 배들은 다 6등급, 7등급이에요. 매우 어려움까지 나왔습니다. 매우 어려움.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저속으로 입항을 위해서 진입 항로에 들어올 경우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심하게 항로 이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자체적 추진력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우니 대형 예인선을 대기하고 있다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일 경우에는 아예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로상 타 선박이 입항이나 출항할 경우에는 입항이나 출항 같이